2024년 1분기 넷플릭스 성적을 보면 딱히 대박난 작품이 없어서 그런지 작년 대비 시청자가 소폭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게 2024년에 나온 작품들을 보면 새해에 경성 크리처 파트 2가 첫 타자로 나왔다가 아웃됐고 선산이 안타 하나 정도는 치며 회복하나 싶었지만 바로 이어서 마동석의 황야가 최악의 혹평을 받으며 삼진 아웃된 상황이죠. 아, 맛있겠다. 그 이후에도 살인자 난감을 제외하면 로기완, 닭강정 등의 주요 작품들까지 생각보다 큰 이슈 없이 지나가버린 상황이라 넷플릭스 오리지널에 대한 기대가 이전만 못한 게 사실인데요. 닭강정 살려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상반기 라인업을 보면 기대할 만한데 일단 최근 기생수 더 그레이가 호평을 받으며 좋은 스타트를 끊었죠. 너네 아니나 밖이나 살벌하다 진짜. 그리고 더 큰 작품들이 바로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빠르게 상반기 남은 공개 예정작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빨리 얘기할게. 일단 가장 먼저 스위트홈 시즌3가 상반기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공개 일자는 아직 미정인데 킹덤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시즌3까지 나온 작품이죠. 그런데 호평을 받았던 시즌1에 비해 시즌2가 다소 산만한 전개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괜찮아. 여기에 대해 시즌2는 시즌3의 빌드업이라 그렇다는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이제 빌드업은 변명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게 경성 크리처 때도 파트 1이 반응이 안 좋자 파트 2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기대를 다시 끌어올렸었죠. 하지만 파트 2에서도 별다른 반전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엔딩에서 갑자기 현대 시점을 배경으로 한 박세로이가 등장하고 한소희와 재회하는 모습에 시즌2를 예고하며 끝이 났었습니다. 그래도 만약 이미 시즌2를 참고 다 봤다면 시즌3를 안 볼 순 없는 게 모든 액션과 서사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조만간 공개일과 예고편이 나올 것 같아서 일단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괴물이 이렇게 진화한 거야. 그리고 다음은 논란의 작품 종말의 바보가 4월 26일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아인 사건으로 공개가 밀린 여러 작품들 중 처음으로 공개되는 시리즈인데요. 유아인 사건 직후에 재편집을 통해 분량을 조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미 촬영이 완료된 상황에다가 심지어 주연이라 분량 축소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그런지 원래 한 달 전에는 나오는 티저 예고편까지 스킵하고 공식 예고편도 나올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작년에 김세론 사건이 터졌을 때도 사냥개들 예고편이 나왔던 걸 보면 조만간 공식 예고편은 뜰 것 같은데요. 그래도 포스터 하나는 먼저 공개됐는데 소행성과의 충돌로 지구가 멸망하기까지 200일이 남은 설정이죠. 원작 소설에선 정말 5년 전이었는데 이걸 200일로 앞당기면서 조금 더 긴박감이 증가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유아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주인공 얼굴을 포스터에 쓰기 껄끄러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좀 더 디스토피아 컨셉의 포스터로 주목을 끄는 전략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유아인이 맡은 주인공 하윤상은 미국에서 일하는 생명공학연구소 소속 실험조교인데 한국에 있는 여자친구를 지키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나마 유아인이 이런 평범한 역할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옥에서처럼 사이비 교주로 나왔으면 그냥 통째로 날아갔을 것 같죠. 그리고 이게 나온다는 건 공개가 밀린 이병헌과 유아인의 승부도 곧 공개된다는 이야기라 좀만 더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다음은 넷플릭스의 핫한 인기 시리즈 브리저튼의 시즌3가 5월 16일에 공개됩니다. 시즌1은 파격적인 노출 수위와 독특한 컨셉으로 전세계에서 인기를 끌었는데 시즌2는 다소 느린 전개로 평이 엇갈렸죠. 그런데 시즌3는 브리저튼의 인기 요인 중 하나였던 노출 수위가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시즌1 때처럼 넷플릭스가 친절하게 해당 장면들만 골라서 좌표를 찍어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안 올라온다면 저희 채널 커뮤니티로 공유드릴 예정이니 필요하신 분은 채널 구독해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Brother, I should like a moment alone. 다음은 저스티스 리그 감독 잭 스나이더판 스타워즈로 기대를 모았지만 역대급 호평을 쓸어 담은 SF 영화 레벨문의 파트 2가 4월 19일 공개됩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스러운 서사와 액션 때문에 파트 2는 안 본다는 사람들도 꽤 많은데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파트 3로 연정해버린 상황이죠. 심지어 본편을 뛰어넘은 띵작 저스티스 리그 감독판처럼 레벨문도 무삭제 감독판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저스티스 리그처럼 시간이 더 늘어난다고 딱히 더 재밌어질 것 같진 않은데 스나이더 감독은 여기에서 오히려 판을 더 키우고 있죠. 레벨문의 게임과 그래픽 노블까지 확장하며 레벨문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자신있게 큰 그림을 그리는 만큼 파트 2까지는 의리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넷플릭스의 일본 만화 실사화 버전 시티헌터가 4월 25일 공개 예정입니다. 일본 넷플릭스는 거의 만화 실사화에 몰빵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성적이 나쁘지 않죠. 원피스 실사 버전부터 바로 직전 실사화 작품인 유유백서까지 꽤나 높은 퀄리티의 CG와 액션으로 호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작인 시티헌터는 8, 90년대 레전드 만화책 중 하나인데 당시 분위기상 과감한 성적 표현과 잔인함이 특징이었죠. 그래서 이걸 실사화하는 게 가능한지 걱정이었는데 예고편을 보면 이런 부분을 꽤나 잘 살린 것처럼 보입니다. 주인공 사에바료는 백발백중의 명사수인 동시에 구제불능의 호색한인 소화하기 어려운 캐릭터인데요. 여자 속옷을 가면으로 쓰는 변태 가면에서 성공적으로 주인공 역할을 소화했던 스즈키 류에이가 맡았기 때문에 예고편만 봤을 땐 꽤나 싱크로율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화를 안 보신 분들도 레비우고 보기에 좋을 것 같아 일단 찜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얀념 치킨 頼まれた方
그리고 제2의 오징어 게임을 노리는 더 에이트쇼가 5월 17일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연애사로 이슈가 됐던 류준열이 주연으로 나온 작품인데 넷플릭스가 주연 배우들 이슈 때문에 꽤나 고생하고 있을 것 같죠. 누구랑 엮이는 거 딱 질색이라. 하지만 오히려 이번 이슈 때문에 프로그램 홍보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류준열 얼굴을 쓴 썸네일로 예고편 공개하면 조회수 치트키 쌉가능이죠. 한편 류준열은 한소희와 동반 출연한다고 얘기가 나왔던 현옥에서 하차하고 현재는 연상호 감독의 또 다른 작품 계시록을 촬영하며 열일 중인데요. 일단 유명 웹툰 머니게임과 파이게임을 원작으로 두고 있는데 참가자별 층을 나눈 것과 시간이 쌓이면 돈을 번다는 설정이 파이게임에 더 가깝습니다. 실제로 유튜브에서 머니게임이 예능으로 나오며 어그로를 제대로 끌었기 때문에 파이게임에 집중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는 판단이었을 수도 있죠. 일단 가장 기본적인 규칙은 층별로 한 사람씩 방을 배정받게 되고 이 장소에서 오래 버틸수록 받는 돈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24시간이 주어지고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데 어떤 특정 행동을 하면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돈을 더 받게 되는 방식이죠. 웹툰에서처럼 3층을 배정받은 류준열이 주인공으로 나올 것 같은데 중간중간 이상한 춤을 추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원작과 동일하게 게임을 지켜보는 주최자들을 즐겁게 해줄 때마다 시간이 늘어난다는 설정이 유지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정민이 대사를 하나 치는데 언제 끝내시겠습니까? 이 게임을 끝내려면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남은 시간이 0이 될 때까지 다 같이 기다리거나 참가자가 사망하는 경우죠. 따라서 일방적으로 게임을 끝내고 싶은 사람은 다른 참가자를 의도적으로 죽일 수도 있는 건데 실제로 파이게임 원작은 잔인함이 극에 달했어서 드라마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18세 판정을 받은 상황이라 꽤나 잔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튼 세트장 느낌부터 배우들 라인업까지 상반기 최고 기대작 중 하나인데 실제로 오징어 게임과 많이 겹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흥행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혹시 넷플릭스가 비싸서 구독을 안 하고 계시거나 혼자 사는데 프리미엄 17,000원을 결제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단돈 5만원대 1년 넷플릭스 구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해외 기대작 2개인데 컴버배치 주연 에릭과 제니퍼 로페즈 주연 아틀라스입니다. 먼저 에릭은 작품이 상당히 독특한데 컴버배치가 아들을 잃어버린 직후에 아들이 그린 괴물 에릭으로 변장해 아들을 찾아다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컴버배치의 촬영 장면이 공개됐는데 진짜 탈을 쓰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을 알 수 있죠. 실제로 이 과정에서 컴버배치가 연기한 빈센트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주변 사람들을 다 밀어낸다고 하는데 약간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 같은 역대급 연기를 펼칠 것 같아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제니퍼 로페즈가 내 이름은 마더에 이어 아틀라스로 5월 24일에 돌아옵니다. 50대 중반인 나이에도 불구하고 미친 피지컬과 체력으로 액션씬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아틀라스는 SF 로봇 액션 영화처럼 보이는데 로봇이 타이탄폴 게임과 비슷하다고 해서 미국에선 나름 반응이 핫한 상황이죠. 개인적으로는 약간 레벨문이랑 겹쳐서 걱정부터 됐는데 감독이 드웨인 존슨 블록버스터 샌 안드레아스와 램페이지의 감독이라 액션 하나만큼은 믿고 봐도 될 것 같아서 일단 찜하기 추천드립니다. 한편 파묘가 1000만을 찍은 이후에 극장 개봉작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4월은 푸바오의 빈자리를 쿵푸팬더가 채우고 범죄도시4가 마무리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쿵푸팬더가 극장을 달구고 범죄도시가 1000만 홈런을 터뜨릴 것 같은데 둘 다 뇌비우고 봐도 되는 영화라 가볍게 보러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범죄도시4 관련 내용들은 이전 영상에 다 정리했어서 다른 내용은 생략하고 개봉하고 3일 후에 장희수 역의 박지한 배우가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먼저 본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장희수가 범죄도시4를 캐리할 것 같아서 결혼 선물로 1000만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려 범죄도시와 같은 날에 맞짱 뜨는 무모한 영화가 있었는데 듄에 이은 젠데이아의 신작 챌린저스입니다. 챌린저스에선 유명한 테니스 선수로 나올 예정인데 일단 다른 것보다 이 장면 때문에 19세 영화인가 싶었는데요. Which one of us? 과거에 이 세 명이 같이 놀았던 일부 장면에 불과하고 한참 이후에 이 세 명이 다시 만나게 되며 벌어지는 삼각관계가 주 내용이 될 예정입니다. 범죄도시와는 아예 다른 장르라 오히려 범죄도시를 본 사람들이 챌린저스를 보러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It's nice to see you lit up about something, even if it's my girlfriend. 그리고 바로 다음 5월도 큰 거 두 방이 장전되어 있었는데 매드맥스의 스피노프 퓨리오사와 우승탈출 새로운 시대입니다. Apes hunt humans. 쿵푸팬더와 범죄도시에 이어 또 시리즈 영화인데 국내에서는 앞에 두 작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팬층이 약한 영화들이죠. 그리고 워낙 세계관과 서사가 중요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아예 이전 시리즈들을 안 본 분들에겐 진입장벽이 꽤나 높은데요. 그만큼 이전 편들을 보면 기대할 수밖에 없는 영화들이라 한 번쯤 정주행하고 영화관에서 관람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국내에는 아직 잘 안 알려진 제 기준 최고 기대작인데 미나리, 에어올 등 만들면 무조건 작품상 지린다는 독립영화 제작사 A24의 첫 상업 블록버스터 11워가 북미 기준 4월 12일 개봉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미정인데 대만에 4월 26일 개봉한다는 걸 보면 상반기 안에는 국내에도 개봉할 확률이 높죠. 일단 A24답게 소재 자체가 미쳤는데 1860년대 미국 남북전쟁 이후 약 170년 만에 내전이 발발하는 설정입니다. Citizens of America, the so-called Western forces of Texas and California. Are you guys aware there's like a pretty huge civil war going on all across America? 그래서 예고편을 보면 미국인들끼리 어떤 미국인이냐고 물어보는 대사가 나오죠. Well, you're American, okay? Okay. What kind of American are you? 미국의 50개 주가 거의 다 분리독립하고 동맹을 맺어 내전을 벌이는 상황인데 실제로 성조기를 보면 별이 2개밖에 없죠. 텍사스와 캘리포니아가 연합한 서부군의 국기인데 워싱턴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We're moving to DC today. 항상 테러리스트한테 공격당하는 영화만 보다가 미국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지리는데요. 실제로 텍사스는 11호 예고편 공개 직후에 미국 연방정부의 반발에 연방요원들을 추방시키고 남미와의 국경을 봉쇄했어서 영화의 설정이 완전 픽션인 것 같진 않습니다. 내용이 이렇다 보니 중국과 러시아에서 개봉하면 바로 1위 찍을 것 같은 꼭 우리나라에도 상반기 안에 나오길 바라며 고정 댓글에 오늘 소개한 작품들과 공개 일정 정리해뒀으니 메모장에 복붙해놓고 챙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엘플릭스의 엘이었습니다.